안녕하세요, 강림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영상의 주인공은 하나이글스의 선발 투수 엄상백 선수입니다. 지금 엄상백 선수가 올해 좀 부진을 겪고 있는데, 제가 최근 3년 영상을 쫙 훑어보고 올해 영상을 훑어보고 나서 이제 찾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바로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가 빨라진 체인지업 속도예요. 올해 엄상백 선수가 FA로 새로운 팀에 와가지고 준비를 정말 잘한 것 같이 보였어요. 왜냐면 올해 첫 경기부터 150, 140 후반 이렇게 쏘더라고요, LG랑 할 때. 근데 체인지업까지 빨라져 버렸어요. 볼이 빨라지면은 당연히 변화구 구속도 빨라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 체인지업이 빨라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빨라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빨라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 종 움직임이 사라진 거예요, 빨라지니까. 근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구가 빨라져 버리면은 변화구가 갑자기 안 돼요. 저도 그랬었고, 그게 좀 이제 손가락 감각 차이인데, 엄상백 선수의 시그니처 변화구가 체인지업이잖아요. 원래 변화구 스피드가 20 중반에서 28 정도로 딱 이제 직구 스피드랑 거의 20km 이상 차이 나게끔 엄상백 선수가 잘 던지고, 이게 횡이랑 종이랑 약간 이제 한 요 정도의 한 폭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막 30이 넘어가요. 체인지업이 넘어가면서 이 종 움직임이 사라지고 이 횡으로만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체인지업이 그럼 어떻게 돼요? 뜨겠죠. 뜨고 안 떨어지니까 타자들이 방망이에 잘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쪽 체인지업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쪽이나 스트라이크를 던지더라도 자꾸 약간 높이가 여기서 형성이 돼야 돼요, 체인지업이. 이 높이에서. 근데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 히팅존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요런데 체인지업이 이제 뜨는 거예요. 안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투수가 어떤 투수들인지 아세요? 종으로 빠르게 떨어뜨리는 투수들을 타자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면 이 종으로 떨어뜨리면은 이 배트 궤도에 안 걸려요. 파울 시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김원중 같은 포크볼러 종으로 엄청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원중이 볼을 치기가 힘든 거예요. 원중이가 막 부진한다고 해도 기본 레버리지는 20세이브 방어율 3점대가 그냥 기본 레버리지예요. 막 안 좋다 해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표는 체인지업이 엄청 잘 떨어지죠. 근데 그런 투수들이 왜 탑급이냐, 그만큼 던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습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도 진짜 체인지업이라고 해서 던지는 투수들이 몇 명 없어요. 그 정도로 이 구사하기 힘든 구종이에요, 체인지업이. 체인지업 첫 번째, 체인지업 종 움직임 감소. 직구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체인지업 움직임이 사라졌어요. 요즘에 지금 다시 조금씩 잡고 있는 것 같은데, 2번, 이 상백이가 이 체인지업이랑 같이 던지던 구종이 약간 컷 패스트볼? 한 130 후반에서 140이었는데, 사실 움직임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이 체인지업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구종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컷이 올해는 스피드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움직임도 더 안 좋아졌어. 컷 패스트볼의 움직임 감소, 스피드 다운, 스피드도 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체인지업도 움직임이 안 좋아졌고 컷 패스트볼도 움직임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볼이 빨라지면은 그만큼 이 손끝이 그만큼 더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 볼 끝에 이렇게 손끝에 제대로 감겨야 되는데, 이 스피드가 빨라져 버리면은 잘 안 감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꼈었고, 볼이 빨라져 버리면은 변화구 움직임이 사라져요. 이게 근데 손가락 감각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 투수만의 고유의 감각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예요? 이제 이 종으로 떨어지는 움직임 자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타자들이 속을 만한 변화구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왜냐면 보통 종으로 잘 떨어지는 투수가 나오면은 직구를 생각 안 해요. 타자는 속으면 안 돼. 이미 머릿속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김원중이 나오면은 타자들이 직구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요. 포크볼 안 속으려고 그래요. 포크볼. 김원중 나오면 포크볼만 생각한대요, 타자들이 실제로.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바뀐 팀과 바뀐 감독님. 새로운 팀, 감독님. 자, 왜 원클럽맨 하시는지 아세요? 그만큼 원클럽맨으로 오래 뛰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프로야구에서는. 상백이가 KT에서 한 팀에 오래 있다가 이제 새로운 팀에 갔죠. 저는 팀을 선수할 때 2번 옮겼는데, 정말 이 새로운 팀으로 옮기게 되면은 일단
FA로 가서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그리고 심우준, KT 같은 팀의 선수를 같이 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트레이드에서 가면은 이방인인 것 같아요. 제가 같은 한국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이 단체, 이 무리 속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느낌? 좀 나를 이방인 대하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다른 팀에 가면은. 그래서 다른 팀에 가면은 정말 야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좀 인정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지. 다른 팀을 심지어 트레이드해서 가는데 야구를 못한다? 아, 정말 외롭습니다. 네. 정말 외로운데 지금 상백이는 그래도 FA로 가서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감독님. 이제 상백이가 KT에 있을 때는 이강철 감독님이 계셨는데, 이강철 감독님 포지션이 뭐였죠? 선발 투수죠. 선발 투수. 그래서 투수 출신 감독님이 계시면은 투수들이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투수 입장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투수 출신 감독님이 계시면은 이런 매년 선발 투수들이 뭐 10승이 한 2명 이상은 나와요. 네. KT도 선발 투수들 막 10승 3명, 토종 선발들 그냥 3명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 이글스 지금 김경문 감독님은 야수 출신 감독님이잖아요. 저도 투수 출신 감독님, 야수 출신 감독님이랑 다 해봤는데, 야수 출신 감독님이랑 이제 하면은 네, 빨리 바뀌어요. 딱 내 기준에서 부합하지 못한다. 그냥 5회 이전에 쉽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백이 이제 통산 성적을 보시면 상백이 거 한번 볼게요. 상백이 통산 성적을. 군 제대 후 최근 3년간 성적인데 방어율이 매년 오르고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이 던진 이닝이 156이닝. 156 나누기 29를 하면 6이닝이 좀 안 돼요. 그래서 6이닝 한 4점 주면은, 네, 저는 상백이가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막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6이닝 원래 한 4자책 요 정도 하던 투수이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많이 받아서 기대치가 커서 그렇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백이는 자기 피칭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피안타, 피홈런, 탈삼진 보시면 탈삼진이 많이 올랐는데 피안타도 많이 오르고 피홈런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장타를 허용을 해도 그래도 상백이는 한 6이닝 4자책 이내로 끊으면 선방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김경문 감독님 스타일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저도 김경문 감독님이랑 2년 반 있었지만 김경문 감독님은 일단 볼 빠른 투수를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볼이 엄청 빠르면은 좀 맞아도 좀 냅둬요. 냅두는데 이제 상백이는 지금 하나 이글스 선발이 너무 좋잖아요. 폰세, 와이스, 문동주 이 셋만 해도 최고 구속이 뭐 150 중후반이니까. 그 다음에 현진이 형은 그냥 고트죠, 고트. 사실상 이제 상백이가 거의 5선발인 거예요, 그냥. 근데 김경문 감독님은 이렇게 좀 맞춰 잡는 투수, 살살 꼬시는 투수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김경문 감독님 스타일이 3회에 2점을 준다? 장타 허용 한 2개 이상 한다? 바로 바뀝니다. 바로 바뀌어요. 제가 1년 반 있어봤잖아요. 바로 바뀌어요. 네. 뭐 요즘 시대에서 5선발이 6이닝 4실점 하면은 저는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감독님 성에는 그게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상백이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고 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감독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피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다리를 막 이렇게 갑자기 들고 던질 때도 있더라고요. 들면은 당연히 스피드가 빨라지지만 스피드를 내면 상백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변하고 움직임이 감소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타자한테는 더 치기 쉬운 볼이 되는 거예요. 예. 상백이는 원래 그냥 세트 모션에서 다리 잘 안 들고 던지잖아요. 상백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리를 안 들면은 제구 잡기가 엄청 편해져요. 제구가 잘 되는 말이에요. 저도 나중에는 다리를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제구가 너무 잘 되니까. 근데 감독님은 볼 빠른 걸 선호하시고, 네, 아마 얘기도 했을 거예요. 강한 볼 던지면서 상대를 하라고, 아마 뭐 이런 말이 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백이가 마운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벤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지금. 저도 솔직히 봤어요. 김경문 감독님이랑 했을 때 저도 눈치 많이 봤습니다. 네, 눈치 많이 봐서 막 마운드에서 혼자 막 절기도 했고 했는데, 상백이도 던지는 거 보면은 솔직히 변화가 좀 안 되는 이유도 좀 절어서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네. 솔직히 안 내려도 되는데 내리니까 이 조바심도 들고 이제 자기가 바뀌겠구나 이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크게 막 작년이랑 달라지고 있는 건 없다기보단 변화구가 좀 움직임이 감소한 건 맞아요, 확실히. 네. 근데 계속 방어율은 오르고 있었어요, 매년.
네, 피홈런 수도 작년에 엄청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저는 상백이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님을 바꿀 수 없으면은 거기에 자신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꾸 이 감독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피칭을 하다가 자기 피칭을 잃어버릴까봐 저는 솔직히 좀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자기 원래 피칭 디자인이 있어요. 투수들마다. 근데 지금 저는 상백이가 좀, 네, 이 벤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게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백이가 감독님이 바꾸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신경을 안 쓰면서 내가 마운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근데 다만 좀 체인지업을 이 밑으로 좀 형성되게 던지자. 네, 변화구를. 그 다음에 직구를 하이볼로 쏴야 직구도 먹히고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어떠셨나요? 제가 상백이 진짜 영상 찾아보느라 너무 힘들었었는데 우리 팬분들한테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